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인천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루즈선이 오고 갈 수 있는 크루즈 터미널이 작년 4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 최대라고 하는데요.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팩트온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현장 다녀왔죠? 어떤 네. 상태입니까? 네, 일단 터미널에 접근을 하면은요, 주차장을 만나게 되는데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횡한 상태로 있는 현장을 만날 수 있고요.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은 1층은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직원은 없는 상태이고 입국장 시설이 있는데 모두 비어 있는 상태죠. 또 위로 올라가면 2층에는 출국장 시설이 있는데 역시 비어 있고 정막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 밖으로는 이제 선착장 부두가 보이는데요. 크루즈선이 있어야 할 곳에 다른 큰 배 한 척이 서 있습니다. 6만 톤급 자동차 운반선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크루즈선이 있어야 할 곳에 크루즈는 없고 네. 자동차 운반선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네, 현장에 자동차 운반선이 임시 계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달부터 7월까지 지금 2개월 정도 이제 머물기로 돼 있는데 정박료로 총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을 받고 이렇게 정박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5월 12일자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자동차 물류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이제 크루즈 부두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객이 없는 상황에 이제 크루즈를 비워두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내놓은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크루즈 터미널에 크루즈선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개장을 작년 4월에 했는데 개장을 한 이후로 계속 이런 상태였는지 궁금하네요. 2019년에는 총 10번의 운항이 있었습니다. 개장일이 4월 26일이었는데 개장일에 맞춰서 11만 4천 톤급의 코스타사의 코스타 세레나오가 첫 운항을 시작했어요.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 운항은 10월 말에 있었습니다. 셀러브리티 크루즈사가 운영하는 밀레니엄호가 마지막 운항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10번의 운항 동안에 이용객이 12,3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평균을 내보자면 한 번당 1,200여 명 정도 되는 거죠. 2020년에 들어서는 입항 출항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설이 국내 최대 규모의 22만 5천 톤급의 크루즈선을 댈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이 됐고 또 현장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었었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규모를 가진 크루즈선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일단 이용객 수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명 정도고 뭐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그렇다 쳐도 작년에 운항 실적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그 온도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부산의 경우에는 2018년에 이제 14만 2천 명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좀 상승해서 18만 9천 명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경우에도요, 이제 관광 도시이긴 하지만 2018년에 2만 1천 명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작년에 4만 4천 명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천을 한번 볼까요? 인천은 2018년에 2만 2천여 명에서 작년에 1만 2천여 명으로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지역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큰 규모의 사업들은 시행되기 전부터 큰 틀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획 같은 거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인천항 크루즈 사업을 계획할 때 배 운항은 과연 얼마나 될지, 이용객 수는 몇 명이나 될지 이런 것을 예측한 자료는 없었어요? 2011년에 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 기본 계획에 내용이 담겼었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이용객 추정치가 나왔던 거는 2016년에 수정 계획이 나왔을 때입니다. 2020년에 62만 5천 명 정도의 승객 수요가 예상된다라고 했고요. 같은 해 3월에도 다른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1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2020년에 37만 명에서 46만 명 정도의 승객 수요가 추정된다라는 수치가 담겼습니다. 연구 영역이 실시됐던 건이 있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서 실시했던 연구 용역이었는데 그 결과는 이제 2012년에 나왔었어요. 어느 정도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2020년에 152회 운항이 되고 승객은 20만 9천 명이 이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조금 더
매우 낙관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222회 운항을 하고 30만 4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 수요 예측치를 내놨었죠. 그 예측 자료를 보면 가장 적은 숫자가 20만 9천 명,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62만 5천 명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12,000건밖에 작년에 그 이용객 수가 없다고 하면 실제와 예측 자료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승객 수뿐만이 아니라 운항 회차 수를 봐도 그 대비 효과가 뚜렷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여 회 또 200여 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첫 해 운항된 게 고작 10회차에 그쳤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질병 사태가 가장 큰 변수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수요 예측이 사실은 2018년, 2017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부터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2017년을 보면 운행 회차 수가 17회에 그쳤고 이용객은 이제 29,900명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또 2018년에도 역시 10회 운항에 그쳤고 승객은 22,000명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2017년에는 사드 배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한중 갈등이 이제 막 고조됐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승객이 좀 급감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부의 그 기본 계획이 있었고 또 그 항만공사에서 입장에서 실시했던 연구 영역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 기본 계획에 나올 때부터 매우 크게 엇나간 수요 예측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연구 영역을 통해서 좀 이것이 좀 다듬어지고 현실에 가깝게 좁혀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수요 예측치를 내놨던 연구기관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기관에서도 지금 이 뚜렷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결국 수요 예측치가 빗나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빗나간 그런 예측이 이제 된 게 사실이고요. 그런 전제를 하나하나 이제 충족시켜 나갈 때 이제 수요가 맞춰주는 건데 그런 전제가 사실은 전혀 안 맞았던 전제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 예측도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기본 계획에 담겼던 이 수치들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숫자입니까? 네,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수부 산하의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의회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모두에게 이제 자료 공개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수부가 2016년에 고시한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는요. 전망치가 이제 62만 5천 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62만 5천 명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고 그리고 각각의 세부 항목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물었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에 이제 물어봤을 때 그러면 크루즈 이용객에 대한 수요 전망치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냐 그랬더니 중국인 관광객 하나의 변수만을 가지고 그 수요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거를 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회귀 모형을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회귀 변수, 회귀 개수를 가지고 추정을 한 거죠. 62만 5천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모형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가 맞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확실한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좀 밝혀볼 필요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크루즈선 운항 실적이 저조한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 시설이 초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해서 홍보도 됐고 실제로 초대형 크루즈선이 인천항으로 들어온 사례가 없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보 포인트가 됐던 바로 그 규모 22만 5천 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은 아직까지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요. 22만 톤급의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인천의 이 새 시설이 조금 더 규모가 크다 보니 이제 국내 최대가 됐다라는 좀 홍보가 있었었는데 아직 이제 그에 맞는 그 규모의 크루즈선은 들어온 바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봤을 때 작년 개장일부터 운행됐던 그 크루즈선들을 모두 보면 현재까지는 11만 5천 톤급이 이제 최대 기록인 거고요. 작년 8월에 이제 입항 예정이었던 그 퀀텀 오브 더 시즈호라는 크루즈선이 규모가 좀 더 컸어요. 16만 8천 톤급이었는데 이것이 들어왔으면 이 규모가 최대치가 됐을 텐데 운항이 취소되면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3,900명 정도 승선을 하고 출항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척도 크루즈 터미널에 그런 그 대형 그 여객선이 입항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인천의 관광산업이 배를 이용한 그런 관광산업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비전이 없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 입항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을 보면요. 4만 톤부터 16만 톤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제일 큰 배가 16만 8천 톤이었는데 이조차도 이제 입항이 취소돼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의 시설을 지으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이 걸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1,180억 원이고요. 인천항만공사에서 이제 800억 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35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와 인천항만공사 예산이고요. 인천광역시가 이 터미널 건설 사업에 투입한 재원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1,1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수익은 그럼 얼마나 났습니까? 네, 인천항만공사가 이제 제공한 자료를 보면요. 2019년 수입 내역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여객 터미널 이용료로 4,900만 원, 그리고 접안료, 입출항료, 보안료를 포함한 선박료로 8,400만 원이 거쳤습니다. 연간 운영비는요. 인건비 7,5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1,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저재 투자 비용 대비 전체 수익을 보면 0.1%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 약 2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 상태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한 것은 없었어요? 개장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크루즈 터미널의 개점 휴업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천 사장님, 국주 크루즈 터미널을 1,180억 원을 투자한 것은 앞으로의 크루즈의 시장이 확장되니까 그거 대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KMI 연구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270항차 37만 명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이 날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중국 사드, 우리나라 사드 때문에 금활령이 아직 해제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주목되는 정보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공공기관 알리오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국내 36개 공기업의 상임 기관장과 또 상임 이사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거든요. 여기서 인천항만공사 기관장의 지난해 성과 상여금이 1억 1,584만 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수치가 2018년과 비교하면은 무려 7.8%나 상승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인천항만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 이 1,000억 원대를 들인 대규모 시설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이 정도에 그쳤는데 기관장 한 명의 성과 상여금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 그러면 과연 이 기관에서는 이 정도의 성과 상여금을 기관장한테 줄 만큼 충분한 어떤 그 영업 실적을 냈느냐라는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인천시잖아요. 그럼 인천시도 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인천시가 뭐 홍보비를 만약에 썼는데 결국 이런 것이 허투루 쓰여지거나 낭비하게 된 꼴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항만 종합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만큼 정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또한 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지자체가 나름 이제 지원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자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방의회, 인천시 의회는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까? 인천시 의회에서도 이제 인천시가 인천 크루즈 터미널이 만들어졌으면 그 이후에 홍보의 책임은 인천시에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루즈 활성화 기반 마련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2019년도에 3억, 2020년도에 3억을 인천 시민의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인천 시민도 크루즈 여객 터미널이 인천에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많이 안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럼 각계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인천시, 인천항만공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우선 인천항만공사 입장에서는요, 수요를 예측했던 시점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용역이 실시된 것도 2012년이라고 한다면 벌써 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예측을 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저런 대외 변수들이 생기면서 그 결과가 좀 빗나갔다고 한다면 당초의 수요 예측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좀 비논리적이다.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인천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크루즈 산업이라는 게 중장기 사업이고 외부의 변수가 많아서 좀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코로나가 지나가며 나아질 거다. 그렇다고 인천시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거대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제 배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배가 또 들어올 거를 예측을 해서 인천시와 항만공사, 관광공사는 배가 들어왔을 때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뭘 볼 것인지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 어쨌든 시설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시설을 뭐 다시 없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그 항만공사는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요?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는 모델링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접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공산업과 연계하는 겁니다. 이른바 플라이 앤 크루즈라고 부르는데요. 외국에서 그 이용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들어와서 인천에서 다시 크루즈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던가 아니면 인천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고 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어서 항공편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추진 사례가 과거에 있기는 했습니다. 과거에 코스트 크루즈사라는 그 크루즈 기업이 그 일본과 부산 사이에 이 플라이 앤 크루즈 사업을 추진을 했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산이 됐는지를 잘 점검을 해서 이 플라이 앤 크루즈 산업을 인천시에서 한번 그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나름의 그 포부를 밝혔고요. 두 번째는 이 크루즈 중에 뭔가 이 테마가 있는 특화된 그 수요를 한번 공략해 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를 계속 강타하고 있는 그 K-팝의 인기라던가 정부가 아주 힘을 주고 있는 그 이른바 관광 비즈니스 산업이죠. 마이스 산업과의 연계, 이 수요층을 좀 다각화하면서도 또 특화한 그런 그 크루즈 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라는 맵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좀 시각을 바꿔서 그 북한과의 연계입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평화 크루즈 상품이라고 부르는데요. 남북한 통일 이후에 통일 경제 시대에 있어서 또 서해안 라인에 있어서 인천, 평양 밑에 있는 남포항하고 연계한 인천항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이 선제적인 조치나 노력, 접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가능성적이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평가할 수 있는.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들은 없을까요? 네, 인천 항만공사에서는 크루즈 터미널을 어린이들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크루즈 터미널 안에 이제 입출국과 검역 과정을 좀 체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체험 학습 형식으로 이 공간을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크루즈 근처에 있는 등대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빨간 등대인데 그걸 활용해서 주변에 카페를 세우고 또 산책로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자동차 극장을 원래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인천 크루즈 터미널 근처에 갈매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극장을 세우려고 했더니 갈매기들이 위에 날아다니면서 머리에 분변이 떨어져서 제약 때문에 자동차 극장은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밤에 저희가 자동차 극장을 해서 좀 시민들한테 조금 일부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이 검은머리 갈매기. 이 갈매기가 그 보호종이에요. 지금 또 한참 산란기이기 때문에 또 보호해야 되고 오늘은 조금 잠잠한데 다른 지역보다 이쪽이 바람이 불면 굉장히 강풍이 불고 여러 가지 좀 안전 문제 또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못했어요. 그 굉장히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상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크루즈 터미널은 크루즈를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부분적인 것들이 부수적인 부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그 제약 요인을 하나 더 짚자면은요. 이곳이 지금 교통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송도로 들어오는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도 사실 역사하고도 굉장한 거리가 있고요. 뭐 별도의 차량 없이는 어차피 접근이 안 될 정도고 과연 이게 관광객이 됐든 시민이 됐든 여기에 와서 뭐 등대든 무엇이든 시설을 이용할 만한 여건이 될까? 근본적인 의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휴 시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좀
접근해서 또 올 수도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수입이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요. 인천시가 뭐 크루즈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 뭐 약점 이런 게 살짝 언급이 된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넓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이 시설이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텐진이라던가 옌타이라던가 칭다오라던가 중국의 이런 그 대도시에서 나오는 크루즈 승객들을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들이 사실 갖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인천이라는 도시가 과연 지역적으로 얼마나 그 관광지로서의 브랜드와 매력을 갖고 있느냐. 인천 송도에 만든 이 크루즈 터미널이 전반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불편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인천이라던가 서울이라던가 수도권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교통 기반 자체가 매우 태생적으로 불편하다. 실제로 인천관광공사가 그 지난해 크루즈 관광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인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크루즈 관광객들의 한 42.6%가 인천을 잘 몰라서 여기서 관광을 하거나 쇼핑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어떻든 서울의 관문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의 연계성을 계속 갖되 인천의 어떤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까지 주력이었던 이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서 한번 보면요. 이런 표현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서울 관광 기피 악재가 있다. 우리 인천으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사실 서울에 대한 관광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관심이나 의지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그 정책적 차원에서 좀 넘어야 하는 어떤 그 어려운 과제를 좀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럼 아시아에서 인천시가 벤치마킹 할 만한 도시들은 있을까요? 우선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모항 노선, 또 상하이로 들어오는 기항 노선이 고르게 잘 발달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하이 자체가 매력성이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가 갖고 있는 내부의 관광 인프라가 상당한 그 흡입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오사카항이 예로 모델링 되고 있는데 오사카도 역시 주변에 대형 관광이 상당히 많죠. 특히나 일부러 만든 관광지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몫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있고 또 코스모스 스퀘어, 뭐 시사이드 파크 이런 시설들이 아주 대규모 관광지면서 뭐 아시아의 그 관광객들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옆에 이런 효자 노릇을 대형 관광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오사카 사례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홍콩과 같이 묶어서 야경 투어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 내 어떤 면세점을 포함한 도심 쇼핑 시설이 매우 잘 돼 있는데 이것들을 다 묶어서 시티 투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여러모로 크루즈 승객들한테는 구미가 당기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죠. 상해시가 맨 처음 했던 게 내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인프라를 빠른 시기에 건설해냈다라는 겁니다. 우선 크루즈 항구와 국제 터미널을 1차 만들고 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벨트를 만들어서 국제 크루즈 터미널 구역을 만들어서 여기를 육성시키고 그 구역을 중심으로 크루즈 도시를 육성한다는 게 상해시의 전략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6월이죠. 그 바로 옆에 부지에 또 훨씬 더 큰 규모의 인천항 신국제터미널이 문을 연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국제 여객터미널이 다음 달 15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신국제 여객터미널에는 총 1,950억 원이 투입됐고요. 연간 수익은 270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국제 여객터미널은 인천항에 1, 2터미널이 있던 것이 그 기능이 이제 2020년으로 다해서 신국제 여객터미널로 다 같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객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 90만, 그리고 2017년에 60만, 2018년 80만, 2019년에 100만을 넘어서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신국제 여객터미널은 크루즈선보다는 이른바 카페리라고 부르는 그 형태의 그 배들이 이제 해외 노선으로 오가는 곳이죠. 지금 다음 달 6월 15일 개장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금방인데요. 그런데 지금 아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그때까지 만약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날짜에 제대로 문을 연다 하더라도 일단 이 한중 노선 국제 카페리 여객 그 승객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시작부터 일단 첫날 실적이 없는 상태로 시작이 되는 부분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전망도 나옵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대형 크루즈선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의 현 주소, 뭐 앞으로 전망 살펴봤는데 우리 두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크루즈 조성 사업을 보면요. 해양수산부가 크게 밑그림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항만공사가 시행을 하고 그 사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중간 관리 기관으로 또 있습니다. 이 세 기관이 서로 행정 감시를 하면서 좀 세금 낭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데 저희 취재 과정에서도 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일적인 면에서 좀 모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취임한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경우에 2, 3년 전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낸 인물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상급 기관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자와 실무 책임자에게도 문책성 질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연구 용역으로 나오는 사실 수치들을 나름 정보 관점에서 별도의 뭐 2차, 3차 이런 꼼꼼한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갖다 써서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는 수치들이 이제 그대로 계속 반복되거나 더 증폭됐던 문제. 이런 과정 속에 결국에는 뭐 1,000억 원대 이런 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런 대규모 그 사회 기반 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계획하고 사업을 하는 정부기관 또 이런 공공기관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깊이 또 돌아보고 또 스스로 좀 짚어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 좀 짚고 싶습니다. 네, 이 시설을 만드는 데만 국민들의 세금, 피 같은 혈세가 1,100억 원이 쓰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제2, 제3의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의를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